서울 강남 한복판,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고급 한식 레스토랑 한정식의 주방 뒤편. 민수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양손으로 꽉 쥐고 세면대 앞에 서 있어요. 그의 손가락은 뜨거운 물에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민수의 표정은 무표정하죠.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입니다. 이것도 씻어. 주방 곳곳에서 날아오는 접시들을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받아 씻기 시작해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물 튀는 소리와 주방의 시끄러운 소음 사이에서 민수는 자신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 사장은 조리대에서 음식의 마지막 손질을 하며 간간히 민수를 곁눈질하죠. 그의 시선에는 의문과 호기심이 깃들어 있어요. 깐깐한 성격으로 유명한 한정우는 주방의 모든 직원들에게 엄격했지만 유독 이 조용한 청년에게는 시선이 자주 머물렀습니다. 설거지 하나도 요리처럼 정성스럽게 해야 해. 그래야 식당이 산다고. 한정우의 말에 민수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에요. 다른 직원들처럼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조차 없었죠. 그냥 묵묵히 일할 뿐입니다. 한정우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다가 다시 요리로 시선을 돌려요. 퇴근 시간, 민수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좁은 방 안에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책상 위에 놓인 몇 권의 요리책,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액자 속에는 어린 민수와 웃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죠. 민수는 액자를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잘 지냈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방 안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네요. 그는 침대에 앉아 작은 메모장을 꺼냅니다. 오늘 배운 점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꼼꼼하게 요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하는군요. 어릴 적 엄마를 여의고 시설에서 자란 민수에게 한정식에서의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설거지를 시작해요. 주방은 점심 준비로 분주했고 민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한정우가 테이크아웃 컵에 커피를 담아 주방을 나서려는 찰나 민수는 흰색 도시락통을 발견합니다. 한정우가 매일 점심에 사용하는 도시락통이었어요. 사장님, 도시락통 씻어드릴까요? 민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주방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평소엔 말이 없던 설거지 청년이 먼저 말을 건넸기 때문이죠. 한정우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고 도시락통을 민수에게 건넵니다. 도시락통을 받아든 민수의 손이 갑자기 멈춰요. 그의 시선이 도시락통의 아랫부분에 고정됩니다. 거기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희미하게 수진 엄마 도시락이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려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도시락통?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져요. 그의 손에 들린 도시락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한정우는 민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요. 그는 빠르게 다가와 도시락통을 가져갑니다. 이건 내 개인 물건이야.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았으면 해. 한정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죠. 주변 직원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슬쩍 민수를 쳐다봅니다.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어요. 분명 그 도시락통은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아침마다 보던 그 도시락통,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주던 그 도시락통이 틀림없었죠. 어떻게 사장의 손에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한정우는 민수를 미묘하게 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주방에서 민수의 설거지를 지켜보던 한정우가 이제는 민수가 있는 곳에서 시선을 돌렸죠. 민수 역시 평소보다 더 침묵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도시락통이 왜 한정우 사장의 손에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야, 설거지왕. 오늘 사장님이랑 뭐 있었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던데. 다른 조리사 중 한 명이 민수에게 살짝 다가와 속삭이네요. 민수는 묵묵부답이었지만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주방 전체가 그 일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시락통? 사장님이 항상 혼자서만 관리하던 거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 또 다른 직원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더욱 답답해져요. 퇴근 시간까지 민수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와 한정우 사장, 그리고 그 도시락통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보육원을 찾아갑니다. 예전에 자신이 지냈던 곳이었죠. 퇴근 후 서둘러 찾아간 보육원에서 민수를 알아본 원장 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 어머니에 관한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장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민수를 사무실로 안내하고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여기 있단다. 내 어머니에 관한 모든 기록이야. 민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겨봅니다. 그의 어머니 김수지는 민수가 5살 때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민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민수는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죠. 서류에는 민수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민수가 본 적 없는 메모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 도시락통은 민수 어머니가 보호소에서 일할 당시 아끼던 물건으로 아이에게 주려다 잃어버렸음. 민수의 눈이 메모에 고정됩니다. 엄마가 보호소에서 일했다니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원장 선생님은 민수의 놀란 표정을 보고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을 못할 테지만 정말 따뜻한 분이셨단다. 이 보육원에서 주방 일을 하셨지. 아이들 모두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 특히 김수진 선생님의 도시락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단다. 원장 선생님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 속에서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던 모습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엄마의 손맛, 그리고 항상 웃으며 먹여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럼 그 도시락통은요? 아, 그것 참. 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 도시락통을 꼭 너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단다. 그때 여기서 봉사활동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의 말이 흐려지자 민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는 원장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한정우 셰프 보육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자 여러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중 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정우 셰프, 보육원 봉사로 삶을 바꾼 사연.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유명 셰프인 한정우가 과거에는 방황하는 청년이었고 지역 봉사활동으로 들른 보육원에서 한 주방 선생님을 만나 요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민수는 그 선생님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민수는 용기를 내어 한정우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여 한정우가 혼자 주방에서 준비 작업을 하는 시간을 노렸죠. 민수는 심호흡을 한 뒤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정우는 민수를 보자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일에 몰두하는 척했어요.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한정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조심스러움이 서려 있었죠. 민수는 주머니에서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한정우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린 민수와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도시락통, 왜 갖고 계신 거예요? 한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민수의 사진을 보고 다시 민수의 얼굴을 보았죠. 오랜 침묵 끝에 한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수진 선생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미안해, 민수야. 한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처음으로 그 완벽한 셰프의 카리스마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민수는 말없이 기다렸고 한정우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락, 내가 내 어머니께 받았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차마 돌려주지 못했던 거야. 한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거의 속삭임에 가까워졌어요. 그는 민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분은 내 인생을 바꿨어. 내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이유였고, 너한테는 정말 죄송하다. 민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셨어요? 민수의 질문에 한정우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쯤이었을까? 난 그때 대학을 중퇴하고 방황하던 시절이었지. 우연히 사회봉사 대체 과목으로 보육원에 갔다가 주방에서 일하시는 내 어머니를 만났어. 처음엔 그저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평범한 주방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지. 한정우의 눈빛이 멀리 과거로 향하는 듯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당시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달랐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랑을 담은 요리를 해주셨지.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 민수의 눈이 촉촉해져요.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한정우의 기억 속 어머니가 겹쳐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했어요. 항상 웃으며 오늘도 맛있게 먹어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난 그때 인생에서 방향을 잃었었어. 대학도 그만두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틀어졌죠. 하지만 내 어머니는 내게 요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 처음으로 뭔가에 몰두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신 분이셨지. 한정우의 회상은 계속됩니다. 보육원 주방에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수진의 모습, 밝게 웃으며 정우에게 조언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요리는 마음이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으면 아이들도 알아본다니까. 한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모두가 당황했어. 심장병이 악화되었다고 했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나도 매일 찾아갔어. 그때 내 이야기도 많이 들었단다. 어린 아들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내게 이 도시락통을 전해달라고. 민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정우는 서랍에서 그 도시락통을 꺼내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널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미루게 되었어. 그 대신 내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요리사가 되기로 했지. 그리고 언젠가 너를 찾아 이 도시락통을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어. 민수는 한정우의 손에서 도시락통을 받아들었어요. 그 작고 낡은 플라스틱 통이 갑자기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죠. 도시락통 아랫부분에 붙어 있는 수진 엄마 도시락이라는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져봤어요. 이 작은 글씨 하나가 민수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나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있었죠. 한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내 이야기를 하셨어. 우리 민수는 엄마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특히 계란말이를 좋아하지요. 라고 말씀하시며 병상에서도 내게 해주고 싶은 요리 레시피를 메모하셨어.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하셨지.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져요.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가만히 쥐었어요. 몇 년 전 내가 미슐랭 스타를 받았을 때 기사에 내 얼굴이 크게 실렸지. 그러다 내가 내 레스토랑에 지원서를 냈을 때 이름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채용했어.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내가 수진 선생님의 아들인지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민수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한정우가 자신을 주방에 채용했는지, 왜 항상 곁눈질로 지켜보았는지, 그리고 왜 그 도시락통을 숨겼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리사가 되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수의 말에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 어머니는 언젠가 작은 식당이라도 열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의 그 꿈을 대신 이루고 싶었던 거야. 주방의 시계가 6시를 가리켰고 곧 레스토랑이 오픈할 시간이었어요. 한정우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비밀이 풀린 후에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맴돌았죠. 오늘 업무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네요. 민수가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들고 말했어요. 한정우는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 사이에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비밀이 풀리고 과거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지금 그들은 단순한 사장과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와 다르게 요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정우는 민수에게 고객을 위한 특별 요리를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했고 민수는 처음으로 설거지가 아닌 요리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계란말이 레시피를 기억하니? 한번 만들어 볼래? 한정우의 말에 민수는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계란말이를 만들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계란을 풀고 소금과 설탕을 넣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민수가 만든 계란말이는 완벽했어요. 한정우는 그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이건 분명 김수진 선생님의 계란말이야.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의 요리를 이어받았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이를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요리사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한정우의 회상은 더욱 생생해집니다. 보육원 주방에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수진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20살 시절에 방황하던 정우에게 김수진은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지. 한정우는 두 눈을 살짝 감고 그날을 떠올려요. 폭우가 내리던 날 우연히 들어간 보육원 주방에서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던 수진을 만났던 그 순간. 처음엔 그저 몇 시간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었지만 수진의 요리하는 모습에 매료되어 정우는 매주 보육원을 찾아가게 되었죠. 내 어머니는 항상 밝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어. 요리는 마음이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으면 아이들도 알아본다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지. 한정우의 눈빛이 생기를 띠었어요. 그 시절 수진에게 배운 것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불어넣어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정우의 표정이 밝아졌죠.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그때 알게 되었지. 어머니가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고 계셨다는 것을. 한정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그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날마다 찾아갔지.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내 어머니는 병상에서도 항상 너에 대한 걱정뿐이었지. 내 아들에게 이 도시락통을 꼭 전해주세요.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렇게 부탁하셨어. 민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자신을 생각하며 도시락통을 남겼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보육원에 찾아갔어. 하지만 내가 이미 다른 시설로 옮겨진 뒤였지. 그리고 한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어.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전해주는 것이 두려웠지. 한정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신 내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기로 했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도시락통을 매일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지. 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마음을 담는 요리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 레스토랑을 열었어. 민수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감정을 가다듬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한정우의 고백에 가슴이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지원했을 때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 이름을 보는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리고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어머니를 닮았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 한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온 비밀의 무게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너를 지켜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모습에서 내 어머니의 성실함과 정성을 보았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수의 마음은 위로받고 있었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궁금해요. 한정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말 그대로 빛나는 사람이었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지. 보육원의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밤늦게라도 주방에 나와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 본인은 힘들어도 절대 내색하지 않았지.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하셨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도시락통을 꺼내 밤새도록 바라보았죠.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한정우의 2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한정우가 홀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민수를 보고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어제의 감정적인 대화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도시락통을 꺼내 한정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셰프님께 맡긴 것 같아요. 저한텐 어머니의 마음이 이 식당에 있다고 느껴졌어요. 한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감동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건 내 것이야. 내 어머니가 너에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셰프님이 이 도시락통을 간직하며 어머니의 꿈을 이루셨잖아요. 이건 이제 셰프님의 것이에요. 한정우의 눈빛이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통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져온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그럼 이걸 함께 사용하자. 내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함께 요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한정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를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카리스마 있는 사장의 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의 아들이라면 이제 내게도 가장 소중한 제자야. 내 어머니의 요리 철학을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설거지가 아닌 진짜 요리를 배우는 건 어떻겠니?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그 꿈, 마음을 담은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났죠.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내 어머니가 바라셨던 일이기도 하고,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내 주방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한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부터 내 곁에서 요리를 배워. 너도 내 어머니처럼 마음을 담은 요리를 하게 될 거야. 민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고 한정우는 그 손을 힘차게 맞잡았죠. 그날부터 민수는 설거지가 아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정우는 엄격한 스승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과 애정은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주방에 남아 함께 요리를 했어요. 요리는 정성이야. 한 접시에 내 마음을 담아야 해. 그걸 내 어머니에게 배웠어. 한정우의 가르침은 단순한 요리 기술을 넘어 삶의 철학이었죠. 민수는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성장해 갔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한정우의 레스토랑 한정식은 이제 두 번째 미슐랭 스타를 받은 서울의 대표 한식당이 되었죠. 그리고 민수는 이제 레스토랑의 부셰프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요리는 한정우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으로 손님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어요. 특히 민수가 개발한 민수 셰프의 엄마 도시락이라는 이름의 특별 메뉴는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디시가 되었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민수에게 해주던 음식들을 고급스럽게 재해석한 이 메뉴는 작은 도시락통에 담겨 나오는 독특한 서빙 방식으로도 유명해졌죠. 오늘도 엄마 도시락 예약이 꽉 찼네요, 셰프님. 주방 스태프의 보고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수는 더 이상 묵묵부답인 설거지 청년이 아니었죠. 그는 주방을 이끌며 스태프들에게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 줄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요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때론 도시락통에 담겨 돌아옵니다. 그 아래에는 김수진의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친 후 한정우와 민수는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스승과 제자, 그리고 가족 같은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인연인 것 같아요. 민수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분의 꿈을 함께 이루고 있지.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는 그 상실감을 사랑과 감사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셰프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레스토랑에서 매주 한 번 보육원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어서요. 한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크게 웃으며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 어머니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그렇게 한정식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엄마의 마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민수가 직접 요리한 도시락이 서울 시내의 여러 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되었고 아이들은 그 따뜻한 음식에 행복해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민수의 어머니 김수진을 기리는 작은 명판이 생겼어요. 요리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이너스 김수진 선생님을 기리며 매일 아침 민수는 출근 전 그 명판 앞에 잠시 서서 어머니를 생각했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항상 그 오래된 도시락통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도시락통은 주방 한쪽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맛있는 요리 만들게요. 민수의 속삭임은 주방 공기 속에 잠시 머물다 사라졌지만 그의 요리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한정우의 가르침, 그리고 그만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락통을 통해 이어진 인연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마음을 전하는 큰 사랑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민수 셰프의 엄마 도시락을 주문했고 식사를 마친 후 주방장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민수가 나가자 노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보육원에 있었는데 김수진 선생님의 도시락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평생 잊지 못한다고. 오늘 이 도시락을 먹으니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시간을 넘어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한정우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어머니의 추억을 나누었죠. 레스토랑 벽에 걸린 문구처럼 요리는 마음이었고 사랑은 도시락통에 담겨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민수와 한정우는 김수진이 남긴 도시락통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따뜻한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